오늘의 사연은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저는 친구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친구와 함께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저는 그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를 배신하고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저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친구와 함께 잘 지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여자친구와 가까워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친구가 출장 중일 때마다 몰래 만나며 잘못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감정에 휘둘려 죄책감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싱글남입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그녀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24평 규모의 구축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지하철역과도 걸어서 5분 거리라 저 역시 출퇴근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물론 전세금이 만만치 않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반반씩 부담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상상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와 예단 예물을 선택하려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자친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났나 싶어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헤어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결혼 날짜 잡으려고 했잖아.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그냥 오빠랑 있는 게 재미없어. 돈 없이 이렇게 사는 거 나 이제 못하겠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나 회사 상사 좋아하게 됐어. 미안해. 나 좀 놓아줘.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넘게 연애하고 함께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게 다야? 정말로 그게 이유야?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아. 미안해. 잘 지내, 오빠. 그녀는 짐을 챙겨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그녀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녀를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저는 며칠 동안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그녀에 대한 분노와 사랑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정말 페인처럼 변해가는 저를 보며 친구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웃긴 것은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든 게 친구들의 위로도 아니고 가족의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온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그 문자는 대출 이자가 출금되었다는 알림이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제 돈 1억 5천에
나머지 금액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떠났으니 전세 대출과 관련된 모든 부담이 저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저축 이자율보다 낮아 천천히 갚고 있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부족할 게 뻔했습니다.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슬픈 자본주의의 현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저에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없고 회사도 안 나가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지 너희 헤어졌다면서. 응, 헤어졌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저는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너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지. 너 그렇게 무너지면 너만 손해잖아.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은행에서 온 문자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 집 대출도 다 떠안아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야.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우리 다음 주말에 한번 만나서 술 한잔하자. 내가 쏠게. 그렇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니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 문제였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해 전에 집을 구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의 사정을 설명하며 전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의 답변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요즘 역전세라서요. 전세금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1억 정도는 내려야 다른 분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집주인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부담이 크면 친구를 불러서 같이 사는 것도 방법이라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쉐어하우스가 유행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고 저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야, 인규일 알아? 오늘 모임에 안 왔는데 요즘 전세 사기 당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 연락해봐. 걔도 지금 집 구하는 중일걸. 저는 인규와 특별히 친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인규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같이 쓸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규는 금액을 묻더니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짐을 들고 저의 집으로 왔습니다. 인규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인규야, 오랜만이야.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환영해.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인규는 활짝 웃으며 고마워, 진짜 큰 도움이 됐어. 솔직히 갑자기 집을 구하려니 막막했거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인규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쉐어하우스를 제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규의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그 말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은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큰 눈과 달콤한 인상, 몸에 딱 맞는 옷은 그녀의 섬세한 몸매를 한껏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다가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네, 반가워요. 저는 영수예요.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내 제 눈은 민정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인규와 겉으로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규와 그의 여자친구 민정과 함께하는 불편한 쉐어하우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래 쓰던 안방을 사용했고 인규와 민정은 입구 쪽 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방 하나는 제가 사용할 일이 없어 비워두었지만 결국 둘의 옷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용 비용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내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정도는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을 때가 있고 따로 먹을 때가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며 식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경 쓸 일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불편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이 작은 구축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면 그들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제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소리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 주 정도 지나고 어느 날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급해 잠에서 깼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민정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약간 당황했는데 그녀는 검정 삼각 팬티와 흰색 탱크탑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씬한 허리와 완벽한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저는 고개를 돌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화장실이 급해서 제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은 손을 흔들며 괜찮아요. 저도 방금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정은 매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도 꼭 잠옷을 입었고 집에 있을 때는 아무리 더워도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녀는 인규 앞에서조차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그녀를 대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셋의 생활은 어색한 균형을 유지하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주치게 되는 순간들, 짧은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저는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낮부터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겨우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깨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가려고 방문을 열려는 순간 주방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슬쩍 보니 민정이 주방에서 과일을 씻고 있었고 인규는 그녀의 뒤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여는 동작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나가면 안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규의 손은 민정의 허리를 감싸고 위로 올라가 그녀의 몸을 애무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중심을 잡기 힘든 듯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인규는 그녀의 엉덩이를 자신의 하체에 밀착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저는 다시 침대에 돌아가 누웠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이 웃고 떠들며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또 5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들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주방에는 민정 혼자 남아 계속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반짝였고 검은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눈길을 주며 조용히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물 마시려고 나왔어요. 라고 말하며 저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 많이 마셨어요? 얼굴이 많이 붉네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 만나서 조금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목이 많이 마르네요. 라고 말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채소를 씻고 있었지만 손놀림은 느리고 조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인규는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 방에 있어요. 휴대폰 하면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방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인규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과 나눈 짧은 대화가 왜 그렇게 깊이 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규의 여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녀에 대한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인규가 회사에서 업무가 바뀌며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번 출장을 나가면 적어도 일주일, 많으면 2주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집은 저와 민정 둘만 남는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주로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TV가 있었지만 최대한 민정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이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 미소만 지으며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즘 저는 인규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오히려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고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팀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정이 제 방문을 노크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팀플레이에 합류했습니다. 제 세밀한 조작 덕분에 우리는 이번 전투에서 승리했고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예스. 저는 기뻐서 주먹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문가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급히 뒤돌아보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민정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오버사이즈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인규의 셔츠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약간 길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랑 게임 같이 해줄 수 있으세요? 민정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게임이요? 이 게임을 말하는 거죠? 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규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저 혼자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지루해요. 그래요, 계정 로그인해요.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은 누구나 마다할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승낙하자 민정은 기쁘게 웃으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서둘렀는지 그녀는 왼발이 오른발에 걸려 쾅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아야. 민정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어폰을 던지고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아파요. 민정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펴보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멈췄습니다. 민정이 넘어진 충격으로 셔츠에 단추가 풀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녀의 검은색 속옷과 속살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민정은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제 시선을 따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민망하게 손을 놓고 시선을 돌리자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키끝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볼 용기도 없다는 듯이 얼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코를 만지작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민정이 다시는 저에게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 계정으로 게임 초대가 날아왔습니다. 초대장은 민정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저예요. 민정은 팀 채팅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게임 잘 못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줄게요. 저는 답장을 보낸 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에 들어가 보니 민정은 정말 잘 못했습니다. 걷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말 없이 초보를 가르치는 것도 처음이 아니니 몇 번이나 그녀를 도와 적을 잡아냈고 게임을 무사히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몇 판을 연속으로 하고 나니 민정이 채팅창에서 자주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와, 저도 이렇게 잘하고 싶어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하면 되죠. 천천히 배워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 팀원이 참지 못하고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커플 티 내지 마요. 더 이상 못하겠네요. 나갈게요. 다른 3명의 팀원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후 민정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마치 삐친 아이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무슨 잘못했나요? 민정이 서운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놈들이 질투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종종 같이 게임해요. 네? 그렇게 민정과의 어색했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규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집에 둘만 남은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민정은 다정하게 저를 유혹하며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는 민정과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원래는 혼자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녀와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그녀가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에게 게임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정의 게임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 감사의 뜻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사주는 것이 미안해서 대신 영화나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영화는 민정이 선택했습니다. 제가 초대한 만큼 그녀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고르게 했습니다. 민정은 로맨스 영화를 골랐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울지 마세요. 라고 속삭이자 민정은 갑자기 제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정은 제 품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며 마치 제게 의지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며 자주 식사도 함께하고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안 돼. 인큐가 있는데 하지만 민정에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 민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무세요? 아니요, 아직 안 자요. 민정은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제 방에 와서 잠깐 이야기할래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고 답장이 오지 않자 저는 실망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 밖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들어가도 돼요? 문가에 서 있던 민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민정씨, 우리 이런 관계가 돼도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저는 그녀의 빨간 입술에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열정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셔츠 아래로 저의 손이 들어갔고 위쪽에 풍만하고 부드러운 속살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뜨거운 반응은 저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민정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인기 오빠가 알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인규가 알면 큰일 날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며 그렇게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외로운 몸과 마음을 달래며 서로를 만족시켜주고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규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민정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며 우리가 함께한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우리 사이의 비밀이 지켜지길 바랐습니다. 자기야, 나 보고 싶었지? 인규는 돌아오자마자 현관에서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정은 인규를 흘겨보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녀의 입이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인규가 그제야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제 얼굴이 썩 기분 좋아 보이지 않자 약간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영수야, 부러워하지 마. 너도 여자친구 생길 거야. 인규는 저를 위로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와 민정의 애정 행각을 보고 불편해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비틀며 민정을 한번 보고 나서 인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민정씨만큼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 인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예쁜 여자친구 생길 거야. 그러면서 민정을 끌어안고 제 앞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내리깔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규는 이번 출장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며 저를 비싼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한우구이 먹는 건 우리에게는 정말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규와 민정은 제 앞에 앉아 가끔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마음이 쓰라리고 참을 수 없이 답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으로 그릇 속의 음식을 휘저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발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정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젓가락을 물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살짝 윙크하자 저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천천히 제 다리를 따라 올라오더니 결국 제 허벅지 위에 멈췄습니다. 민정의 행동에 제 몸은 긴장으로 굳어졌고 저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인규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열심히 구운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쾅! 저는 갑자기 손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인규가 막 입에 넣으려던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뭐야, 영수야? 왜 그래? 깜짝 놀랐잖아. 인규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구부린 채 두 손으로 배 아래를 감싸고 화장실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배가 좀 아파서 너희 먼저 먹어.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습니다. 영수, 오늘 왜 저래? 인규는 이상하다는 듯이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녀는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10분 후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민정이 저를 희미한 미소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주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수 괜찮아? 인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마도 기름진 것 먹어서 배탈이 좀 난 것 같아.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음식에 별 흥미가 없었고 가끔 민정과 눈이 마주치기만 했습니다. 계산하고 올게. 인규는 일어나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오빠가 잘 숨겨야죠. 자극적이지 않아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어? 인규는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영수 오빠가 오빠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는데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규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저를 한 대 치며 웃었습니다. 역시 내 친구야. 나도 내 생일 잊고 있었는데 내가 기억해 주다니. 저는 가볍게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생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들의 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민정과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인규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그 두 사람이 원래 커플이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인규가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인규와 민정은 밤마다 방에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들이 벽을 넘어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민정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저를 자극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미 그들의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맞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화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민정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민정은 문을 닫고 다가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 하고 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녀는 저의 입을 가볍게 막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죠.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욕망이 꿈틀대며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인큐방에 있잖아. 저는 작게 저항해봤지만 민정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강하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괜찮아요. 인큐 오빠는 피곤해서 지금 잠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미소에는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깊이 잠든 거 확인하고 나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망설이자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겨요. 우리만의 비밀로. 그 순간 저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은 우리의 숨소리와 함께 조용히 타오르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정의 말대로 인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고 우리 둘만의 비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규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누구랑 술 먹고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여자친구 사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슨?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했어. 인규는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애 하나 소개해줄게. 우리 회사에 갓 들어온 인턴인데 내가 좋아할 스타일이야. 됐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여자친구야. 저는 그의 손을 툭 쳐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끼어들며 약간의 조롱기가 담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인규 오빠. 영수 오빠 짝 좀 찾아줘요. 계속 혼자 있는 것도 외롭잖아요. 인규는 민정에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 잘 맞을 것 같아. 저는 인규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민정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혼나고 싶구나. 민정은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내봐요. 저는 인규가 이쪽을 돌아보는 것을 보고 서둘러 어깨를 움츠리며 민정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규가 늦게까지 회식이 있어 늦자 민정이 거실에서 저를 쳐다보며 다가왔습니다. 영수 오빠, 나 심심해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민정은 의도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장난이 심하구나.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고 그래요? 너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몰라? 저는 더 이상 웃지 않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위험한 게 더 재밌다는 거 몰라요? 그녀의 얼굴은 너무 가까웠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민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쿨한 척하는 거 재밌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오빠야. 그러니 책임져요. 그녀의 말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알았어요. 오빠가 원한다면 멀리 떨어져 줄게요. 민정의 말이 끝나고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서 민정의 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의 도발에 저는 그녀가 얼마나 광기 어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고 나는 이미 그 위험 속에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곧 인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에게 어떤 깜짝 선물을 줄지 고민했습니다. 지난번에 민정이 그렇게 말했으니 뭐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온라인 광고에 눈이 갔습니다. 화면에 특별한 상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반짝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하자. 이것은 인규에게 사준다고 해도 그가 출장 갔을 때는 저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그 깜짝 선물을 챙겨 인규가 예약한 노래주점으로 갔습니다. 주점에 도착하니 인규와 민정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인규의 몇몇 동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영수 오빠 여기 앉으세요. 민정이 저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인규의 생일 파티에 온 사람들 중에 저와 민정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 그의 옆에 앉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인규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즐겁게 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저는 술을 자제하고 인규와 2잔만 마셨습니다. 민정도 비슷하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취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취했을 때 민정은 인규의 휴대폰을 들고 가서 계산을 하고 저와 함께 인규를 부축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인규는 이미 완전히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인규 오빠에게 어떤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정이 인규를 침대에 던지더니 몸을 돌려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선물을 꺼냈습니다. 민정의 눈이 커지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인규 오빠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고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인규는 옆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상황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남녀들이 왜 이런 위험한 즐거움을 찾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인규는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여전히 정신이 혼미해 보였고 민정이 끓여준 해장국을 마시고 나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영수야,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뭐야? 인규는 해장국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민정을 힐끗 쳐다보고 인규에게 가방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열어봐,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인규는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저를 향해 웃으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하, 너 정말 재밌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네. 아주 좋아. 이런 깜짝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 인규의 생일 파티가 지나고 얼마 후 민정은 더욱 과감하게 저를 도발했습니다. 그녀는 인규가 있을 때조차도 저를 유혹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정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인규는 다시 출장을 떠났고 저는 민정과 또다시 행복하고 미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날들은 1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인규가 출장만 가면 저와 민정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들킬 준비를 진작에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인규는 우리 사이의 이상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인규는 저에게 몇몇 여자를 소개시켜준 적도 있었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성도 2~3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때 저는 민정과 이 금지된 감정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민정의 매혹적인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는 언제나 저를 유혹했고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인규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는 늘 저를 믿고 의지했고 제게 형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규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인규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여기서 멈추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민정이 제 곁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영수 오빠, 이제 와서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는 내게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민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규가 민정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민정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그저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 결혼해요. 양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인규 오빠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그래, 잘 됐네. 축하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이내 신혼집을 구했고 그들의 짐을 차에 싣고 떠날 때 저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인규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정의 결혼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인규를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와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 어리석은 관계를 끊을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고 그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회사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민정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청첩장 받았지? 너 꼭 와야 한다. 인규의 목소리는 밝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청첩장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꼭 갈게. 한 달 후 드디어 인규와 민정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인규와 민정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인규는 행복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수야, 고마워. 내 결혼식에 와줘서 정말 기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규야.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민정은 인규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부를 맞이하는 절차가 끝나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아래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규는 매우 행복해 보였고 진심으로 민정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정은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고 인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멀어지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정과의 추억은 이제 저 혼자만의 비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